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회생 테스트, 이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개별적으로 쪼개서 올렸지만 50문제를 한번 이제 강의하면서 출제를 했습니다. 50문제. 파산회생에 대해서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강의만 듣고도 충실히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숫자, 간단한 케이스, 그래서 총 50문제를 출제를 해서 이제 유튜브에다가도 올렸습니다. 해설도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일종의 사지선다잖아요. 사지선다 문제를 이걸 감마에다 한번 넣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감마라고 넣어봤는데 감마에 넣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감마에 넣은 겁니다. 감마에 넣었을 때 파산회생 테스트 문제 및 해설, 출제 및 해설 홍익필 변호사 2025년 3월 6일 기준. 이제 감마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 위주로 이게 이제 자동으로 AI가 프롬프트 형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요걸 한번 읽어봐도 50문제를 푸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파산 절차의 기본 개념, 파산 절차의 종료 유형,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1번이 죄송합니다. 이건 이 문제가 아니구나. 예. 다른 문제구나. 파산 절차의 종료 유형. 파산 절차에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 종료된 경우를 우리는 종결이라고 하죠. 채권자에게 배당 없이 절차를 마치는 경우는 파산 폐지라고 구분합니다. 파산 폐지는 파산선과 동시에 절차 비용이 부족하여 폐지하는 동시 폐지와, 지금 동시 폐지는 이제 신속면책제도 신용회복위원회나 를 통해서 이제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채무자에 한해서 동시 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산 선고 후 일정 기간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비용이 부족하여 폐지하는 이시 폐지가 대세죠. 저희가 이제 매달 서울의 경우 둘째 주에 5개 재판부, 셋째 주에 5개 재판부가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2주차, 3주차에. 그랬을 때 이제 205단독하고 215단독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205단독, 215단독에서 신속하게 종료를 하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8개 단독에 계신 분들은 한 7, 80%는 이제 20폐지가 되고 20, 30%는 이제 파산 종결 혹은 이제 재단 채권을 변제하고 끝나는 걸로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채권과 재단 채권. 원칙적으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 채권이라고 하고요. 다만 우리가 조세, 파산 선고 전에 발생했죠. 4대 보험도 마찬가지죠. 파산 선고 전에 생긴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파산 채권이어야 됩니다. 근데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특별히 재단 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 생긴 채권도 파산 재단과 관련해서는 재단 채권이죠. 압류금지 재산이라는 게 중요하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각 특별법에서 압류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절차의 주요 권리와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5,500, 수도권 가민억제권역, 용인, 세종, 화성시는 4,800, 광역시, 안상, 광주, 파주까지는 2,800인데 김포가 이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포가 4,000일로 올라가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나머지 시군구 지역은 2,500입니다. 부인권과 별채권,
부인권은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될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는 파산관제인의 권리입니다. 부인권과 채권자 취소권은 그 연원은 로마법상 이 파울리나 소권에서 유래된다고 이제 교과서에 기재된 걸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별채권은 파산 절차로부터 별제되어 그 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 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권, 근저당권, 전세권이 이에 해당하며 부상권은 일반 파산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재단과 파산신청 자격, 파산재단채권의 범위, 파산재단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파산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일반인들이 가장 알아둬야 될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는 배제하고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4대 보험료,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국세. 그다음에 반면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교통사고를 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첫날 이 간마로 할 때 두 번째인가요? 그 제재 부과금, 어떤 제재를 당했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이 있죠. 각종 뭐 부담금, 그 다음에 뭐 과징금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재단채권이냐 아니냐로 이제 따질 기준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건 이제 깊은 내용이고 요 정도. 임금 및 퇴직금, 4대 보험료, 국세, 지방세 이 정도. 그다음에 개인 파산 면책 신청 자격. 개인 파산 면책 신청 절차는 채무자 개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 사건 중에 제가 진행하고 파산관제인으로서 진행하는 사건 중에 이번에 3월달인가요? 3월달에 선고된 사건 중에 이제 중국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족 같아요. 원래 이제 교포죠. 근데 이제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 못하고 국적은 중국입니다. 그분이 국내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던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파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외국인 제가 경험한 것 중엔 최초인 것 같아요. 이제 뭐 탈북민도 많죠. 탈북민은 한국분이죠. 앞으로는 이제 외국인,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밀접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교류를 하기 때문에 중국인, 주로 이제 조선족 중국인이죠. 그분들이 아마 파산 신청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내에. 그러나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할 수 없고 당연히 법인 파산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는 전국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개인 파산 실무의 내용은 신속한 사건 처리, 파산관제의 엄격한 조사를 통한 파산 절차의 공정성 제고, 처리 방식의 정형화를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파산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파산 절차의 실무적 측면, 예납금액 궁금하시죠? 예납금액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인 파산 절차 이용 시 원칙적인 예납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소송구조 사건은 30만 원의 보수를 국가 예산에서 지급받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채무의 액수,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납금액을 3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으나 개인 파산 절차는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300까지 증언하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는 500, 400, 500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인 회생철자. 제가 본 사건 중에서는 어떤 치과 의사분이 이제 선결제를 받고 환자를 치료해 주죠. 뭐 예를 들어서 미백 치료 10번 하는데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결제를 하고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그 의뢰인 치과 환자는 그 병원에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혹은 1번 지속적으로 이제 다니던 중에 한 서너 번 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 의사가 치과 의사가 이제 뭐 파산을 하게 됐을 때 나머지 잔금 파산 채권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헬스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다중 복합 시설, 다중을 상대로 하는 시설,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채권자가 수천 명일 수가 있습니다. 법인에서도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 그런 데서 이제 간혹 일어나고 있어요. 개인 파산 법인에서도 한 채권자가 한 4천 명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주 예외적인 거 외에는 대부분 40에서 300 사이다. 300 정도면은 뭐 부동산도 많고 채권자도 좀 많고 주로 이제 다주택 파산의 경우에 이제 300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관할법원은 파산 면책 신청은 거주지 원칙적으로 주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파산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사업자 파산은 고등법원 관할지역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김포에 살면서 고물상 영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인천지방법원에도 가능하고요.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유리한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보다는 뭐 서울이 낫다고 하면 서울에다 신청하는 거고요. 아니 자기는 인천이 더 가까워서 좋다 하면 인천에다 갈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서울 고등법원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은 2028년도 3월에 이제 고등법원이 설립됩니다. 아직 회생법원도 없어요. 회생법원도 이제 인천도 설립하려는 법안은 지금 발의를 중이라고 제가 이제 아시는 변호사님한테 들었는데 대전, 대구, 광주는 내년도에 2026년 3월을 개원 목표로 지금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준비 중이고요. 이제 내년도 3월에 1년 남았습니다. 근데 인천도 아마 개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도 사실 뭐 회생법원 설립한다 그래서 별도로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요. 그 법원 내에 별도로 이제 청사를 마련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존에 쓰던 이제 건물을 나눠서 쓰고 똑같이 쓰고 다만 조직 체계상 예산과 인사가 독립된 법원 원장이 이제 생기고요. 수석부장이 생기고 판사가 별도로 이제 대구회생법원 소속으로 바뀌는 거죠. 면제재산 신청 기한은 파산 절차에서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무상 파산 선고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제재산 신청을 기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산 선고는 법원별, 재판부별로 다 다릅니다. 딱 이게 언제까지 예측이 안 나옵니다.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날 선고할 테니까 금요일날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늦게 내려주면. 그럼 이제 주말에 막 헐레벌떡 관제인이 아니라 이제 본인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장한테 연락했을 때 뭐 이게 맞냐 뭐 이런 설왕설래하는 경우가 있죠. 맞습니다. 대부분 관제인 사무실에 직접 연락을 하죠. 법원에 연락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효과. 파산 선고 후 채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파산 선고만 되면 384조인가요? 이에서 당연히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오직 파산 채권 신고를 하면서 파산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파산 관제인 법원에. 파산 선고로 복권되기 전, 면책되기 전에는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공인회사 등의 자격에 제한이 있으나 대통령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자격 제한이 없다.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제 자격 제한이 철폐가 됐습니다. 2024년 12월에 법이 제가 이걸 출제를 하면서 오류를 시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지금은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하고 똑같죠. 파산 면책과 관련된 제도, 면책결정의 통지.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할하는 등록기준지, 예전에 본적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등록기준지죠. 등록기준지에 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면책결정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불허가 받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만 등록기준지에 통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면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파산 선고 면책결정 확정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며 5년간 등록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면제재산은 파산 절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2025년 기준 생계비 금액은 1,463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월 압류금지 재산 185만원에 6개월을 곱하여 1110만원으로 정하는 정액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는 1375만원으로 4인 가족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책되는 채권, 제한 속도를 규정하는 운전 중 실수로 다른 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중과실이 아니죠. 이때는 면책이 됩니다. 반면 벌금 추징 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고의 중과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올려드렸죠. 법률신문에서 이제 중앙선 침범을 해서 사고를 냈더라도 그 원인이 다른 차로 인해서 이제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고 제한 속도도 크게 위반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중앙선 침범만으로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다툼이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면책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파상 및 회생의 실무적 측면, 필요 서류, 개인 파산 내지 개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어떤 효과가 있냐, 채무자가 혼자 살고 있는지 누군가 동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등본이 필요합니다. 포트넷 소송조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제기당한 소송 및 강제집행 관련 사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 다음 계좌정보 제출명령, 개인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은행에 신청하는 것을 계좌정보 제출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등통신사에 하면 통신정보 제출명령이죠. 세무서에 하면 과세정보 제출명령입니다. 상속재산 파악, 개인 파산 및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망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말소자 주민등록초부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 전 3년, 5년도 할 수 있지만 보통 3년이죠. 사망 전 3년 이내의 망인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망인,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망인이 사망 당시 주민등록 등본은 상속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망인이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었는지를 사실혼 배우자, 동거녀하고 같이 돌아가 사실 수도 있죠. 아니면 무슨 손녀하고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가족들이 모르는 그분과 관계는 어떤 그냥 사실은 아니더라도 동거할 수도 있죠. 등본은 이제 상속과는 무관합니다. 생계비 기준, 개인 파산 회생 절차에서 2025년 기준으로 1인 생계비는 143만 원이고 2인은 235, 3인은 301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의 특징, 개인회생 이용 자격, 이게 이제 2022년인가 그때 개정됐죠.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 이 이상 되는 경우는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고 일반회생을 이용하든지 파산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기간, 원칙적으로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개시 결정을 하지만 이제 사건이 좀 밀리면 2달, 3달, 또 아니면 특수한 사건의 경우 보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년 이내에 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에 개시 결정을 하라. 이게 이제 법의 지침이죠. 실무 예규. 개인회생 채권 우선순위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입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그다음에 개인회생에서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죠.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3년 내지 5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월 변제를 하는 방식인데 현행 실물상 30세 미만의 청년, 65세 이상의 고령자,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한부모 가족도 있습니다. 2년 변제 계획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도 대상이다. 변제 계획 후 실직자는, 인가 후 실직자는 2년 변제 계획이 특례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하든지
아니면 파산으로 전환을 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생결제에서 별채권으로 행사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현재의 시세에 0.7을 곱하죠. 실무상 개인회생결제에서 추가 생계비로 고려되는 항목은 임대료, 병원비, 교육비며 문화생활비는 이제 뭐 주로 고려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문제 50문제를 낸 거를 감마에다가 넣었더니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핵심적인 걸로 요약을 하는데,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 뭐 기본적으로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 50문제를 핵심적인 걸 싹 그 정보를 다 구현한 것 같습니다. 아까 폐지 나왔죠? 파산 채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압류할 수 없는 것, 이거 공무원용 분의 사립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울 보호범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채권, 별채권, 부인권 뭐 이런 거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단 채권 나왔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개인 파산 실무 나왔고요. 신청 자격 나왔고, 뭐 서울 해생 부분이 예납금 나왔고요. 경기도 김포에서 살면서 고물 영업을 운영하는 법원 나왔고요. 서울하고 인천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강원도 속초, 이거는 이제 안 나왔지만 유추할 수 있고요. 다음에 면제산 14일 나왔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50문제에 있는 거를 대부분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 빼고는 거의 다 구현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